사전 예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무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대포지가 된 데는 수분, 보통 관수 시설을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관수가. 그러면 관수 시설을 하게 되면은 비가 온다고 그래서 나 비 어제 아래 왔으니까는 안 줘야지, 그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온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채워서 항상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밥 먹고 나면 물 먹죠. 또 물 먹고 나면은 밥 먹고 물 먹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야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양분을 주면은 그 양분을 소화를 하고 배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배수가 안 되면 어때요? 뿌리가 썩어버리죠. 근데 쉽게 말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올해는 심었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괜찮았는데 한 1년 지나고 2년까지도 괜찮았어. 3년째 되니까 갑작스럽게 이 나무가 누렇게 변질이 돼서 잎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잎이 우수수 다 떨어졌어. 이게 어떤 답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아시는 분? 없죠? 그렇죠? 뿌리가 자라서 밑에 물 있는 데까지 내려간 거예요. 첫 해에는 안 갔는데 둘째까지도 그 뿌리가 못 갔는데 3년째 되니까 그 뿌리가 밑에까지 물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그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썩어서 들어오니까 나무는 결과적으로 고사를 하게 되고, 왜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왜 올해는 죽었어 그래. 제가 그러거든요. 원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뭐가 한 가지냐? 여러분들 퇴비를 많이 줘서 퇴비독이 밑으로 뻗어서 죽던가, 안 그러면은 배수가 안 돼서 물에 차서 죽던가, 두 가지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통 사과나무는 어떻게 심어요? 사과나무 보통 우리가 유공간을 밑에다가 깔고 배수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 일부러 심습니다. 그렇게 나무 성장력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애지간하면 그냥 심어요. 둑 빼고 밑에 빼고 하면은. 그러고 우리가 보통 사양토 그럽니다. 사양토, 그 다음에 점질토, 그 다음에 보면은 마사가 심한 마사토 땅이, 그 다음에 최고 안 좋은 게 쪼디 땅입니다. 쪼디 땅, 쪼대. 그러니까 쪼대가 뭐냐? 난 쪼대가 내날 몰랐어요. 나 처음에. 저는 실제 저는 무역을 했고 농해 농자도 몰랐습니다. 2006년도에 이 땅을 샀어요. 5월달에. 그래가지고는 그냥 무대포, 불더저 한 대 넣고 포크레인 2대 넣고 덤프 넣고 요 따랑이 노를 갖다 다 이렇게 그냥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심하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불도저도 밑에가 그 땅이 질퍽거리니까 빠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심한 땅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뭘로? 그냥 돈으로 해내라 만들어서, 그래 거기다가 모르니까 요 옆에 그 소 키우고 닭 키우는 집보다 퇴비를 좀 넣어주세요 해갖고 퇴비를 15차를 갖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러고 첫 해에는 안 심었습니다. 근데 그놈을 갖다 뿌려놓으니까 그 이듬해도 되니까는 가스가 보글보글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나무 심었죠? 그 나무 살까요 죽을까요? 네, 제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바뀌었어요. 역지사지죠. 제가 지금 묘목을 팔아요. 근데 그분은 처음에 저보고 설명을 할 때 퇴비를 주고 심으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만 해줬으면 그냥 심었겠죠. 근데 그 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심었단 말이에요. 당신 나 나무 잘못 줘서 했으니까는 내가 잘못 가져왔으니까 죽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내 나무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심어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죽인다. 그러면 가스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뿌리까지 다 뿌리를 녹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순간은 나와요. 순간은 잎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누렇게 떨어져서 다 죽어. 그게 트랩이 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무 심을 때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물만 주세요. 만약에 내가 퇴비를 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내년 봄에 주고 싶다 하면 가을에 그것도 숙성된 퇴비를 줘서 비료하고 줘서 한 번 갈고 두 번 갈아놓고 봄에 다시 심을 때 또 한 번 갈고 가서 털어서 그때 심으세요. 그래야만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많이 주면 좋은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배고플 때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섬이죠. 그런데 맨날 배고플까 싶어서 밥을 보통 푸는 게 고봉으로 풉니다. 밥그릇 위에다가 밥 한 그릇이 더 있어요. 그렇게 그 힘들 적에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봤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거 많으니까는 양분 적게 먹어서 적절한 영양분 챙겨 먹는 거죠.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준다고 해서 얘가 잘 크고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걸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적절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좋은 열매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많아서 넘치는 것은 많은 것은 뽑을 수가 없지만은 부족한 건 채워줄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과하게 주지 말고 저는 항상 여러분 유튜브 할 때 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은 나무를 키우지 말고 열매를 키우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만 키운다고 해서 힘이 좋고 질소 과하게 주면은 나중에 결실할 때 보면 열매 없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도 거기다 질소 많이 주면요 탄저 많이 오고 점 생기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질소 많이 줘도 괜찮은 거.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줘도 주면 어때? 뽕이 생겨요. 뽕이. 마늘은 질소를 강하게 줘서 땅심으로 땅속에서 크는 거기 때문에 질소를 많이 줍니다. 우리 영천 이쪽으로 마늘 특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늘은 퇴비를 아주 많이 주고 합니다만은 우리 대추만큼은 퇴비를 아주 적게 주러 갑니다. 제가 이렇게 큰 10년 된 저 나무에도 퇴비 한 포 안 줍니다. 반포도 이렇게 보면 반포 정도 갖고 이렇게 넣어놔서 줘요. 근데 어떤 분들 퇴비 주니까 퇴비를 나무에다 부어요. 나무에다 부어야 돼요? 아니면 나무에서 띄워서 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러고 얘기는 안 하는데 밭에 가보면 나무에다가 주니까 어떻게 해요? 퇴비를 그냥 부어놨어요. 그 나무 어떻게 되냐? 밑둥거리가 보면 옆에 보면 나무 밑을 보면요 썩어요. 썩어가지고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썩어서 거기에 가보면 나중에 보면 안에가 다 헐입니다. 헐어서 세균이 붙어가지고 고사합니다. 뿌리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뿌리는 바깥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대추는 특히 뭐냐 그러면 성능이 대추도 마찬가지고 저 옆에 있는 살구나무도 마찬가지고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들의 습성은 뿌리 습성이 뭐냐면 천근성입니다. 천근성이 뭐냐 그러면 내천자 천근성을 받아가 방석처럼 뻗어갑니다. 깊이가 30cm 이상 내려가지를 않아요. 뿌리가. 하지만 여 옆에 있는 감나무는 심근성입니다. 심근성은 어떤 거냐 그러면 소나무나 감나무 같은 것은 심근성은 심지처럼 밑으로 쭉 뻗어 내려갑니다. 땅 밑으로 깊게. 그러니까 어떤 생리가 되냐 그러면요 심근성인 나무는 가뭄도 빨리 타지 않고 수해도 빨리 안 입습니다.
천근성의 나무는 가뭄도 빨리 타고 수해도 빨리 입습니다. 왜? 뿌리가 낮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빨리 되니까 뿌리에서 밑에가 다 깊게 내려간 것보다 훨씬 더 물 수분을 빨리 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발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 발화되지 덜 되라고 해서 이걸 깔아요. 어떤 거? 밑에다가 제초 매트를 깔았죠. 그죠? 제초 매트를 깔고 여기에다가 씌워서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저게 대부분이 생각할 때 그래요. 아, 비닐을 깔고 제초 매트를 깔면은 풀을 잡기 위해서 한다. 그렇지 않아요. 풀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풀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거예요. 수분을. 그리고 대부분이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나무를 심고 나서 비닐 론칭을 해서 비닐을 씌워주는 것과 그냥 땅에다가 심는 것과의 성장은 절반 이상 차이는. 왜? 밑에다가 그대로 수분을 내서 비닐을 싸주면은 수분이 마르지 않으니까 뿌리 발근력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 대모 한 포 주는 것보다 그거 주는 것보다 비닐 씌워주고 거기다가 물 주는 것이 훨씬 잘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끔 해주면은 나무도 빨리 크지만은 수분도 수분이 발효가 안 되니까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풀만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초 매트를 넣고 거기에다가 또 뭐 이렇게 씌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제초 매트를 씌우면은 아래다가 점적호수를 까는데 나무의 연도에 따라서 벌려주는 간격이 넓고 좁고 해야 됩니다. 인제 심었다 가면은 약간만 벌려주면 되겠지만은 이제 나무가 커가면서 뿌리가 바깥으로 뻗어나가니까 반경이 60, 70 나중에는 이렇게 쭉 뒤로 나가야 돼요. 딜레이 돼줘야 돼요. 점적이. 그러고 여러분들의 토양에 마사다. 내 땅이 마사인데 내가 점적을 깔았다. O가요, X일까요? 점적을 깔았는데 그것이 O예요, X예요? 그거는 X입니다. 점적을 마사토에다가 마사 있는 데다 깔았으면은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은 그대로 밑으로 침입을 해버립니다. 안 퍼져요. 그러니까는 마사에다가는 점적을 까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는 쿨러나 아니면은 분사호스나 이런 걸로 해서 물을 줘야 돼요. 퍼지는 걸로. 그리고 물 주는 시기가 2, 3일에 한 번씩 줘야 돼요. 사양토 같으면은 뭐 4, 5일에 한 번 준다 그러면은 마사토 같으면은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을 물을 충분하게 줘야 돼요. 그러고 대부분이 물 주러 가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제 관수시설이 안 돼 있는 농가라든가 이런 데는 호스를 갖고 가서 위에가 펑펑하지하게 줬으니까 물 많이 줬어요. 그거 물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 밭에만 지금 좋게 들어가도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병이 아닙니다. 병이 아니고 요거는 생리적인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 심하면은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 내가 영양제가 부족하든지 수분이 부족하든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한 것이고 덜 심한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양분이 부족하면은 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에 이렇게 양분이 밑에서 올라가죠. 잎에서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양분이 없으면 지가 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쭈구리가 생기면은 이쪽까지는 쪼글쪼글하고 오른쪽까지는 탱탱합니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갈 수 있는 것만 양분에 맞춰서 가져가는 게 대추입니다. 참 똑똑해요. 그게 대추의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거예요. 자기가 힘겹고 많으면은 떨어뜨려 쭈구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과하고 지나치면은 이게 내가 처음에 쉽게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세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양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다 못 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어때요? 쭈루룩 한 나무에 열매가 열렸으면 쪼르륵 다 이렇게 얽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죠? 사이사이 얽어지고, 또 많으면 두 개씩 열려있는데 하나씩이 얽어지고, 요렇게끔 얽을 겁니다. 이렇게. 이거지. 요게 큰 병이 절대 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병 같으면 다 점이 생기고 탄저가 생기고 뭐 이런 현상화가 생길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세수할 때 마른 것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세균성에다가 위에서 올라오면서 그 영양 결핍이 생기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영양 결핍, 질소가 과해도 생기고 너무 없어도 생기고 물이 많아도 생기고 적어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장기 때 그러니까 새 순이 나올 때 주로 생기는 게 그거예요. 순이 뻗어 나올 때. 정심하면 살짝 잘라버리면 다시 터집니다. 그래도 충분하게 그때 이럴 때가 주로 언제냐 그러면 7월 초, 6월 말, 7월 초 이런 때가 주로 이렇게 생겨요. 7월 중순까지. 그러면은 잘라도 다시 새 순이 터져서 거기에서 순 잡아도 충분하게 내가 열매를 달 수 있습니다.